자, 이번에 보면 그 가계약 후 계약을 깰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제 가계약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계약이 이제 보면 이제 또 하나의 계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은.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가계약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계약을 이렇게 가계약은 이제 보면 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하기 전에 아파트를 사기로 약속하기 위해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는 임대차 계약 쓸 때 임차보증금 얼마 지급하고 입주하기로 가계약하는 경우, 이 가계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금을 지급하고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보강금을, 증거금을, 즉 보강금 또는 증거금, 계약하기로 하는 증거금을 한 100만 원도 할 수도 있고 또는 500만 원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급하고, 또는 300만 원도 하고, 보통 100만 원을 많이 지급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하고 이제 이거를 못 팔게 잡아놓는 거죠. 이럴 때에 이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 가계약의 매매에 관한, 매매 계약에 관한 내용을 지급하는 거죠. 이 매매 계약은 아파트는 5억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언제쯤 지급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 보기 때문에 가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 계약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했다. 부동산 소재이라든가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했다. 그러면 그거는 본 계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계약을 하기로 이제 약속만 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약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증거금만 지급할 수도 있고 또는 가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죠. 어쨌든 계약을 말하면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그 당사자는 돈을 지급한 거를 포기해야만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계약 위반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지급한 사람이 스스로 그 돈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때는 해약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제 임차인이나 또는 매수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 상대방인 즉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다 그러면 계약은 없던 것이 되는 겁니다. 계약이 없던 것으로, 계약은 이제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에 임차인이라든가 매수인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계약을 해제 의사를 밝히고 해약금을 지급하고 해제 의사를 밝히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법정 해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은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가계약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그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는 계약 위반한 당사자, 즉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 즉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을 채권자라거든요. 그 채권자만이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법정 해제하면 계약은 없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받은 돈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잔금까지 받도 잔금 다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위약금이 계약금 상대항을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면 매도인이나 그 임대인은 계약을 법정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그런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에는 법정 해제했다. 그러면 계약금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일 때는 상대방이 법정 해제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부동문자로 된 계약서에 대한 부당문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위약금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위약금 조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특약사항에다가 정확히 기재해놔야 인정이 된다는 거. 부동문자로 기재된다는 건 그 위약금 조항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내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여기 특약사항란에 기재가 돼 있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 가계약금 또는 이 본 계약에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이제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 계약 해지합시다! 이럴 때 바로 녹취를 떠놓는다든가 그런 내용을 증인을 꼭 세워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이 법정 해지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되니까 제가 지급했던 돈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로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인데요. 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발 좀 계약으로서 오해를 해서 그 실패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도 퀘리식으로 질문과 답을 해드리려고 제가 채팅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채팅장도 저기 여기에 보면 요 파란 장이 있죠? 이 우측에 투명한 장이 바로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채팅장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제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볼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도록 카톡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계약을 잘해야 합니다. 계약이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계약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느끼는 게, 제가 30년 하면서 느끼면서 많은 계약서를 써봤는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아파트 백화점에 가서 그 여성분들이 옷을 살 때는 뭐 여성분이라고 해서 여성분도 얘기하고 남성분도 얘기할 테니까 너무 여성분들이 왜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옷을 살 때는 몇 시간씩 고르고, 뭐 몇 시간이 뭡니까? 그날 당일날 못 골라서 그 다음날 가서 고르기도 하고 남자들이 차를 살 때 차가 하나가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밖에 안 하죠. 그러나 그거의 10배 되는 5억이나 10억씩 되는 아파트를 갖다가 바로 그 자리에 계약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2번, 3번 또는 이제 1주일, 2주일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때마다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우런, 즉 현재적 가치는 지금의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죠. 미래적 가치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격을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인 거. 지금에 보면 아파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